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경매 일시 중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매가 진행된 집들도 많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경매로 넘어간 집을 두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현실적인 대처 방안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도 경매 전문가 설춘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요새 들리는 얘기들이 좀 흉흉합니다. 네. 전세 사기. 아니 지금 네, 뭐 지금 빌라왕 사태 해결되기도 전에 이제 건축왕 사태까지 지금 연이어 터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 자체가 늘고 있는데 경매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전세 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만 전국에 1,121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서울과 인천의 전세 사기가 약 655건으로 전체 600%를 차지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먼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 원리금 연체로 인해서 경매 매물이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세 사기로 인한 주택의 경매 중단 조치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에 동조하면서 경매 물건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경매 중지 물건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젊은 청년들이 한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제도가 그 배경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습니까? 네, 일단 이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택 임대차에서 소액 임차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임차인이 지역별로 정한 일정한 보증금 이하일 때 또 일정한 금액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요. 일단 가령 얼마 전까지 서울은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최우선을 해서 배당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소액 임차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이제 이 소액 임차인이 되느냐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사례는 이제 인천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인천은 2016년도 만약에 3월 31일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한다면 소액 임차인 범위가 8천만 원 이하이고 그거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2,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어간다면 최우선 변제는 없다. 또 근저당권이 2018년 9월 18일 이전에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인천의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그게 포함된다고 한다면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소액 임차인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소액 임차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앞에 근저당권 또 나머지 남는 기세에 배당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정부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행된 게 그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를 유예시키는 방안인데 그럼 이게 피해자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일단 시간을 벌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경매 유예는 이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다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배당받아야 될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정부하고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부 추심업체가 지금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채권자인 그 대부나 추심업체가 채권자인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해서 지금 그 피해주택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의 이런 대책에도 뭔가 지금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그 경매 유예 방안은 모든 경매 사건에 적용되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면서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의 대책대로 경매 연기 등을 통해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개인이나 대부업체 또는 추심업체의 사건을 유예시킬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어서 앞으로도 채권자가 1, 2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채권자나 대부업체가 추심업체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경매가 그냥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네.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좀 연기를 좀 해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이제 그에 따른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또 기존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채권자가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연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좀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이 정부에서 또 세입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뭐 세금을 떼지 않겠다, 뭐 보증금부터 변제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선순위 채권인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뭐 세금만 들어준다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 이번에 이제 변경된 부분 네. 중에 하나가 세금 중에 당해세라고 해서 네. 당해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세는 이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종부세나 상속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당해세는 과거에는 낙찰이 되면 무조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이제 우선해서 배당을 해줬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변경되면서 당해세 세금만큼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임차인이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러나 실무에서는 당해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네. 이번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수십 채에서 막 수백 채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당해세 금액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미 경매가 끝난 집들일 것 같은데 뭐 보증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퇴거조치 명령이 들어오면은 이거 안 빼주고 만약 에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명도에서 한번 예. 공부를 했었었는데 실제 이제 통상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은 100%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예.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뭐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따라서 직접 낙찰을 못 받는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그냥 쫓겨나는 수밖에 없다. 만약 이제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 동안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낙찰자로서는 법률적으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이제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버틸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그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야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여서 좀 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렵긴 어렵네요. 근데 지금 이 앞서 살펴본 피해자도 직접 입찰에 참가했다면서요. 근데 잘 안 됐다는데. 네. 일단 일반 그 경매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이제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임차인하고 이제 제3자 간의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 실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싸게 낙찰을 좀 받으려고 했을 거고 예. 다만 이제 제3자들은 수익만 난다면 적정한 가격에 입찰을 했었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입찰 가격에서는 임차인의 경쟁력은 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정부 대책으로 언급되는 임차인 우선 매수권의 도입도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은 없고요. 현재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랑 우리 이정민 앵커님이 예.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예, 아파트가 예. 경매에 나갔는데 예. 이정민 앵커님의 지분이 경매됐다. 예, 예, 예. 그럼 제가 공유자가 예. 우선해서 한 번에 매수권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제도를 이번에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에 좀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부가 그렇죠.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경락잔금을 저리에 장기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빨리 나오면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경매가 유예돼서 시간은 벌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라 다시 또 경매가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가올 경매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일단 배당 요구를 해놓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점유와 전입신고 즉 대항력을 일단 갖추고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임차인들은 본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사전에 경매 기록을 통해서 일단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직접 낙찰을 받을 거라고 한다면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대출이 되는지를 이제 주거래은행하고 대출 알선하는 분들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또 입찰가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으면 이제 전세로 어디 남의 집에 들어가 살기가 참 상당히 두려워질 것 같은데요. 세입자분들이 이제 전세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한 번만 또 정리해 주십시오, 교수님. 네, 네.
일단 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전국에 있는 모든 중개업자분들이 조금 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 예. 좀 많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언론에 나온 뉴스를 보면 네. 사실 자기 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를테면 등기부상의 하자가 많고 예. 또 체납세금도 많은데 임대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다 중개업자를 끼고 계약을 했을 텐데 네네.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분들이 조금 더 좀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될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계약을 하는 임차인들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물건이 이제 마음에 든다면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근저당권이라든지 뭐 가압류 또는 경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또 중개업자한테도 부탁을 해서 임대인의 또 동의를 얻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전세 체납 세금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구두상으로만 확인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등기부등본 또 체납세금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확인해서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임대차 보증금이 나중에 안전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중개업자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그 인천 전세 사기 사태에서는 그 지역 공인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이제 별도의 중개사 조직을 직접 꾸려서 이제 세입자를 기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그럼 사실 이제 세입자,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중개업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사실 뭐 사기를 치려고 맘만 먹으면 예. 사실 좀 이제 그러니까요. 네. 빠져나가기가 네.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특히나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동네 가서 중개업소를 고를 때는 네. 그냥 이제 이렇게 보이는 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저라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조금 오래된 중개업소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KB 부동산 시세를 대행해주는 중개사무소들이 있습니다. 예. 약간 좀 공신력을 조금 보장받았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이랑 계약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보조원이나 네. 이런 분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참 그것도 들어가면 안에 직원이 여러 명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알 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랑 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요, 중개업 허가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공제거든요. 그래서 공제 가입 여부 또 보증 기간 등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공제 가입 금액도 과거에는 이제 1억 원까지만 이를테면 이제 보증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2억 원까지 보증이 증액된 것은 좀 약간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시간이 부족할까 봐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아니 전세 사기에서 이제 깡통 전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또 경매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느 지역에서 또 이렇게 또 그거 합니까? 막 준동을 부리고 있나요? 근데 실제 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강서구 화곡동이라든지 예. 몇몇 군데에서만 이런 전세 사기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지금은 뭐 거의 전국적이다. 전국적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제 주위에도 요즘에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고민이 크다. 세가 안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가 안 나간다.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와 이제 깡통 전세 뉴스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도 이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가 예. 대규모로 터지면서 예.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뭐 지금은 뭐 서울, 경기, 인천 그 어디를 막론하고 이런 사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칙적인 이유는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가격, 전세값이 굉장히 큰 상승했다가 예. 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렇죠. 또 하나 문제는 1인이 예. 수십 채도 수백 채도 많게는 2,000채 이상 집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독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에 이런 전세 사기가 많은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이유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아파트가 아닌 네.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일단 전세값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찌 보면
환금성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시세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전세값이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특히 신축 빌라는 더더욱 그런 것 훨씬 같아요.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신축 빌라에서 이러한 전세 사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계약할 때 특별히 더 따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세를 알기 때문에 예. 시세 대비 앞에 근저당 나의 보증금, 그래서 어느 정도면 안전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 오피스텔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또 예. 환급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 나의 보증 금액이 실제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잘 모르고 그렇죠. 다만 그냥 싸니까 예. 지금 들어가서 편하게 들어가기 편하고 또 아파트 전세 매물은 별로 없는데 반해서 빌라 매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면서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체결된 어떤 그런 거래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그럼?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된 시세들을 확인해서 거의 비슷한데 네. 사실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상당히 좀 개별성이 강해서 이 빌라랑 이 빌라랑 시세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